그의 이런 행동은 마을의 오랜 전통 때문이기도 했다. 이 무덤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이 땅은 신성한 기운을 품고 있어 오직 순수한 영혼만이 이곳을 지킬 수 있으며, 만약 외세가 이곳을 침범하면 큰 재앙이 닥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 문명에 물든 마을 사람들에게 그 전설은 그저 어린아이들의 허황된 이야기일 뿐이었다. 공민만이 그 전설을 진실로 믿었고 무덤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유일한 사명으로 여겼다. 그의 목에 걸려있는 작은 옥 목걸이는 그가 무덤에 가까이 갈 때마다 미세하게 빛을 발했지만 그 누구도 그 신비한 빛을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늦은 오후 공민은 여느 때처럼 무덤가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푸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깃털 뭉치가 그의 발치에 툭 떨어졌다. 어린 새 한 마리였다. 날개 한쪽이 꺾여 피를 흘리고 있었고 작은 눈은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흔한 새 한 마리에 불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민에게 그 새는 자신의 삶처럼 위태롭고 가여운 존재였다. 공민은 무릎을 꿇고 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의 손을 보자 새는 더욱 겁을 먹고 몸부림쳤다. 공민은 자신의 손을 새에게 보여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어눌한 말투와 달리 마치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고 편안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새를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새는 처음에는 몸을 떨었지만 공민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 공민은 자신의 낡은 옷소매를 찢어 새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는 새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숲을 향해 속삭였다. 아프지 마렴. 네가 빨리 나아서 저 숲으로 돌아가야 해. 마치 숲의 정령에게 부탁이라도 하는 듯이 그가 정성스럽게 새를 돌보는 동안 무덤가 뒤편에 숨어있던 한 여인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혜진으로 서울에서 온 젊은 고고학자였다. 그녀는 한 건설사의 의뢰로 이 마을의 지질과 문화재 가치를 조사하러 온 참이었다. 그녀는 공민의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순수함과 측은지심이 뒤섞인 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 같았다.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고 부르지만 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일지도 몰라.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피어났다. 며칠 후 평화롭던 마을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도심의 마천루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검은색 세단 몇 대가 마을 입구에 들어섰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JS건설의 젊은 CEO 재혁이었다. 그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혁은 마을 이장에게 다가가 거만한 태도로 말했다. 이 마을 전체를 사들일 생각입니다. 이곳에 최고급 리조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여기 계약서입니다. 이장은 재혁의 제안에 놀랐다. 그는 재혁에게 무덤가의 소유주에 대해 말했다. 재혁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 무덤이라니. 그까진 낡은 무덤 때문에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포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장은 재혁에게 공민이라는 청년이 그 무덤의 소유자라고 말했다. 공민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니 저에게 말해주세요. 제가 그를 설득하겠습니다. 재혁은 이장의 말에 웃었다. 그는 이장을 무시하고 공민을 찾아갔다. 그는 공민에게 말했다. 야, 너, 이 무덤을 내게 팔아라.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공민은 재혁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여기는 우리 조상님들이 계신 곳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어눌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재혁은 공민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그가 무시했던 바보에게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국민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었다. 그는 국민의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다. 그는 국민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싶었다. 그는 국민의 모든 것을 잃게 하고 싶었다. 그는 국민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었다. 제역의 거만한 제안에 국민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의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제역은 국민의 반응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땅에 수십억을 쏟아부을 사람이야. 그 돈이면 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이까진 낡은 돌무덤이 뭐라고. 제역은 무덤을 향해 거침없이 손가락질했다. 국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에게 무덤은 단순한 돌무덤이 아니었다. 그의 삶의 전부이자 그가 가진 유일한 의미였다. 그때 제역을 따라온 마을 이장이 제역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회장님, 그 애는 원래 좀 모자랍니다. 제가 알아서 설득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팔고 싶어 합니다. 여기만 팔면 모두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장의 목소리에는 국민을 향한 동정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절박함이 더 크게 묻어났다. 국민은 그들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그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몫인 것 같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운명인 것 같았다. 제역은 이장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다. 그는 이장에게 말했다. 좋아, 그 바보를 설득해.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이장은 제역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넘겨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며칠 후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다. 제역이 마을 사람들에게 성금을 뿌리자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들은 국민에게 다가가 말했다. 국민아, 네가 이 무덤 때문에 우리 모두를 망치려는 것이냐? 우리도 너처럼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 제발 우리를 위해 이 무덤을 팔아주라. 국민은 그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몫인 것 같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운명인 것 같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인 것 같았다. 국민의 이런 태도는 곧 분노로 이어졌다. 밤마다 그의 집 앞에는 쓰레기가 버려졌고 그의 이름이 적힌 욕설이 담벼락에 난무했다. 그는 마을에서 왕따가 되었다. 국민은 밤마다 홀로 무덤가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삶이 모든 이에게 공개된 추하고 더러운 연극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 팔찌를 가지고 도망쳐. 그녀의 손목에는 옥색 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해우는 한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막다른 골목이었다. 그녀는 절망에 빠졌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사내들의 그림자가 그녀의 발치에 드리워졌고 험악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찔렀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이년아. 순순히 따라와 해우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다.
제역은 공민이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자 더욱 강경한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보디가드들과 공사 인부들을 데리고 무덤가로 향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공민의 눈앞에서 무덤을 파헤치고 그의 마지막 희망을 부수는 것이었다. 제역은 공민에게 말했다. 이 무덤을 팔지 않으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너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때 제역을 따라온 혜진이 제역에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이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이곳은 고대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곳을 파헤치면 우리는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역은 혜진의 말에 웃었다. 법법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는 혜진의 말을 무시하고 공민을 향해 다가갔다. 그는 공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다. 공민은 제역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제역을 바라보았다. 그는 제역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제역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제역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제역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제역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역이 공민의 무덤을 파헤치려 하자 공민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분노와 슬픔으로 빛났다. 그는 온몸의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용감한 전사였다. 그는 제역에게 다가가 말했다. 회장님, 이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이 무덤은 저의 삶의 전부이자 저의 모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무덤을 파괴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역은 공민의 말에 웃었다. 이 바보가 갑자기 웬 헛소리야. 그는 공민의 말을 무시하고 무덤을 향해 다가갔다. 그는 무덤을 파헤치려 했지만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이 마치 거대한 바위에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몸이 마치 거대한 짐승에게 쫓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몸이 마치 거대한 폭풍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무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격렬했고 동시에 마치 천사의 목소리처럼 아름다웠다. 소리는 제역의 심장을 찢어지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제역은 공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다. 그는 공민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공민의 모든 것을 부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공민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공민의 모든 것을 잃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공민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역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때 제역을 따라온 혜진이 제역에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이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이곳은 고대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곳을 파헤치면 우리는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역은 혜진의 말에 웃었다. 법법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는 혜진의 말을 무시하고 공민을 향해 다가갔다. 그는 공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다. 공민은 제역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제역을 바라보았다. 그는 제역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제역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제역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제역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제역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민은 제역의 손을 잡고 말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역은 공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숨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제역은 혜진에게 공민의 모든 것을 물었다. 그녀는 공민의 가난한 삶, 공민의 아버지가 그를 팔아넘긴 사실, 그리고 공민과의 계약 관계까지 모두 알아냈다. 혜진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자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공민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었다. 그녀는 공민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녀는 공민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공민의 모든 것을 용서했다. 혜진은 제역에게 말했다. 회장님, 이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이곳은 고대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곳을 파헤치면 우리는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역은 혜진의 말에 웃었다. 법법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는 혜진의 말을 무시하고 공민을 향해 다가갔다. 그는 공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다. 공민은 제역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제역을 바라보았다. 그는 제역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제역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제역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제역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제역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민은 제역에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역은 공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숨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모든 시선이 광장으로 향했다. 제역은 마을 광장에 거대한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JS그룹 신성한 평화를 위한 투자. 플래카드 아래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굴착기 한 대가 위협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 옆에는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탐욕, 그리고 공민을 향한 미묘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제역은 그들 앞에서 마치 왕처럼 군림하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을을 새로운 시대 번영의 시대로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광장 한 구석에 홀로 서 있는 공민을 향했다. 공민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낡은 옷은 어제 내린 비에 축축이 젖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과 절망이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잃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역은 공민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보아, 바보. 네가 그렇게나 아끼는 그 돌무덤, 내가 오늘 아침에 깔끔하게 밀어버릴 거야. 그러면 마을 사람들도 모두 행복해질 수 있고 너도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공민은 제역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제역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제역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제역을 바라보았다. 제역은 공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그는 공민의 손에 계약서를 쥐어주며 말했다. 자, 여기에 사인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너는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공민은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계약서에 사인하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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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멀리서 혜진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공민의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순수함과 측은지심이 뒤섞인 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 같았다.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고 부르지만 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일지도 몰라.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피어났다. 혜진은 제역에게 다가가 말했다. 회장님, 이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이곳은 고대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곳을 파헤치면 우리는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역은 혜진의 말에 웃었다. 법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는 혜진의 말을 무시하고 공민을 향해 다가갔다. 그는 공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다. 공민은 제역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제역을 바라보았다. 그는 제역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제역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제역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제역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제역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역은 공민에게 말했다. 이 바보야, 너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공민은 제역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제역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제역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제역을 바라보았다. 그때 공민의 손목에 있는 옥색 팔찌가 빛나기 시작했다. 빛은 마치 태양처럼 밝고 따뜻했다. 빛은 제역의 눈을 멀게 했다. 그는 자신의 눈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제혁은 공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바보야, 너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공민은 제혁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제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제혁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제혁을 바라보았다. 공민은 제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혁은 공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숨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제혁은 공민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린 후 굴착기 기사에게 손짓했다. 시작해. 굉음과 함께 거대한 굴착기에 사비 공민의 무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민은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텅 빈 동공처럼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전부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굴착기의 삽이 무덤의 가장자리를 스치려던 찰나 공민의 목에 걸려있던 옥 목걸이가 눈부신 빛을 발산하며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깊은 지진이 일어났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들이 흔들렸으며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굴착기 기사는 균형을 잃고 굴착기에서 떨어졌고 굴착기는 굉음을 내며 쓰러졌다. 그 순간 제혁은 공민의 눈에서 빛을 보았다. 그의 눈은 마치 태양처럼 밝고 따뜻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다. 그는 공민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공민을 향해 경멸의 시선 대신 공포와 경외의 눈빛을 보냈다. 그들은 공민이 이 모든 것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공민이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공민이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공민이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혁은 충격에 휩싸여 굴착기에서 내려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공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다. 그는 공민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민은 제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혁은 공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숨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때 혜진이 제혁에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이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이곳은 고대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곳을 파헤치면 우리는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혁은 혜진의 말에 웃었다. 법법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는 혜진의 말을 무시하고 공민을 향해 다가갔다. 그는 공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다.
공민은 제역의 손을 잡고 말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역은 공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숨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공민은 자신의 목에 있는 옥 목걸이를 제역에게 보여주었다. 회장님, 이 목걸이는 저의 삶의 전부이자 저의 모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목걸이를 파괴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역은 공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공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공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때 혜진이 제역에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이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이곳은 고대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곳을 파헤치면 우리는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역은 혜진의 말에 웃었다. 법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는 혜진의 말을 무시하고 공민을 향해 다가갔다. 그는 공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다. 공민은 제역에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역은 공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숨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지진과 함께 터져나온 신비로운 힘 앞에서 제역의 오만함과 탐욕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더 이상 굴착기를 몰아붙일 수 없었고 그의 눈에는 공민을 향한 경멸 대신 순수한 공포가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제역은 혜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혜진 씨, 이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이곳은 고대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곳을 파헤치면 우리는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혜진은 제역의 말에 웃었다. 법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는 혜진의 말을 무시하고 공민을 향해 다가갔다. 그는 공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다. 공민은 제역의 손을 잡고 말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역은 공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숨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공민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민혁의 가족들은 혜운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그녀는 민혁의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병실에서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민혁의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혜운은 더 이상 가난하고 비참한 과거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사랑받고 보호받는 당당한 가족의 일원이었다. 민혁은 혜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운아, 네가 겪은 모든 고통을 내게 말해줘.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혜운은 민혁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과거 아버지의 잔인한 거래,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민혁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지만 무엇보다 혜운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혁은 혜운에게 물었다. 혜운아, 너는 왜 나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혜운은 민혁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민혁 씨,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민혁은 혜운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민혁은 혜운에게 말했다. 혜운아, 우리는 과거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만났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혜운은 민혁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혜운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의 곁에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민혁은 그녀에게 공부를 다시 시작할 것을 권유했고 혜운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꿈이었던 건축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었다. 혜운은 민혁과 함께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혜운은 민혁에게 말했다. 민혁 씨, 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민혁은 혜운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혜운아,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혜운은 민혁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혜운은 민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민혁은 혜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혜운은 민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민혁은 혜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공민은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이 부르던 공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마을의 수호자이자 혜진과 함께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데 앞장서는 젊은 리더였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나 슬픔이 없었고 대신 깊은 평온과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어둡고 차가운 회색빛이 아니었다. 그의 삶은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찬 화려한 색깔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자신의 모든 상처를 용서했다. 공민과 혜진은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문화유산 보존재단을 설립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지 오래된 유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오늘 재단이 복원한 마을의 오래된 우물과 함께 작은 역사 박물관의 개관식이 열렸다. 박물관의 이름은 마을의 기억이었고 우물의 이름은 희망의 샘이었다. 공민과 혜진은 박물관과 우물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싶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해우는 보육원 입구에서 한 여자아이를 만났다. 여자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해맑게 웃고 있었다. 해우는 여자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그녀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가야, 괜찮아.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여자아이는 혜운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혜운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혜운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다. 공민은 박물관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혜운은 민혁의 품에 안겨 말했다. 민혁 씨, 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민혁은 혜운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혜운아,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혜운은 민혁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혜운은 민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민혁은 혜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혜운은 민혁에게 말했다. 민혁 씨, 당신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민혁은 혜운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혜운아, 당신은 저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혜운은 민혁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혜운과 민혁은 이제 더 이상 혈연 관계나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진정한 연인이었고 서로의 영혼을 사랑하는 동반자였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탱하고 서로의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그들은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혜운은 민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민혁은 혜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 그들의 사랑은 한편의 영화처럼 아름다웠다. 그들의 사랑은 한편의 동화처럼 아름다웠다. 그들의 사랑은 한편의 시처럼 아름다웠다. 그들의 사랑은 한편의 노래처럼 아름다웠다. 그들의 사랑은 한편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그들의 사랑은 한편의 이야기처럼 아름다웠다. 그들의 사랑은 한편의 꿈처럼 아름다웠다. 그들의 사랑은 한편의 현실처럼 아름다웠다. 고요한 새벽 안개 낀 산자락 아래 잊혀진 마을에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을 따라 시선을 옮기면 마을 변두리 잡초 무성한 언덕 위에 앉아있는 한 청년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의 이름은 공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공바보라 불렀다. 그의 걸음걸이는 어딘가 엉성했고 말은 더듬거렸으며 그의 눈빛은 종종 초점을 잃은 듯 멍해 보였다. 그는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가 앉아있는 곳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갈한 공간이었다. 그곳은 바로 그의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오래된 무덤가였다. 다른 사람들은 무덤을 음산하고 기피하는 장소로 여겼지만 공민에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였다. 그는 손에 아무 도구도 없이 오직 맨손으로 무덤가 주변의 풀들을 뽑아냈다.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지만 그 움직임은 마치 꽃잎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그는 무덤을 덮고 있는 이끼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내고 무덤 앞에 놓인 돌비석을 소매로 닦아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 때 그의 주위에는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처럼 째깍거리는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마을 사람들이 오가며 던지는 동정 섞인 시선이나 조롱하는 웃음소리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의 세상은 오직 이곳 조상들의 품 안에서만 존재했다.